법적으로는 반려동물 양육권을 정할 수가 없어요. 반려동물은 이제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네,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요즘 산책을 하러 나가면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 진짜 많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과연 그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일도 많아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할 때 반려동물 누가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 국민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인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반려동물을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한 10년 전보다는 꽤 늘은 것 같아요. 네, 자녀가 있는 집은 이제 양육권, 친권 두고 치열하게 다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도 강아지, 고양이를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양육하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럼 강아지, 고양이도 소송으로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지 정할 수 있나요? 아, 이게 진짜 안타깝게도 소송으로는 반려동물 양육권을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강아지, 고양이는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가느냐 하는 문제는 양육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려동물은 이제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면접교섭의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혹시 이혼 후에 강아지가 보고 싶다 해도 못 만나는 건가요? 강아지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은 법률적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한 내용을 조정안에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양측이 다 서명하고 나면 이게 판결문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혼 후에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혹은 면접교섭을 언제 하겠다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구속력을 만들어 두고 싶다면 그러면 이제 조정이혼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이에요. 그럼 이제 이혼을 할 때 이 재산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흔히들 자기가 결혼 전부터 키워왔던 고양이나 강아지를 이혼할 때도 당연히 자기가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5년 동안 애 밥 다 주고 산책도 시켜줬는데 너는 뭐 똥이라도 한번 치워준 적 있냐 이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과연 누구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갈까요? 일단 이제 결혼 전부터 키웠던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뭐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데려온 사람이 데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이 또 길어지다 보면 이게 혹은 이제 상대방 기여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데리고 왔다고 해도 계속 내가 혼자서 밥도 주고 챙겨주고 산책도 내가 다 시켰고 목욕도 시켜주고 돌봐줬다라고 한다면 내가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사료값이나 병원비를 주로 냈다 해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어요. 이건 그만큼 반려동물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더 반려동물을 애정을 가지고 돌봐왔느냐를 기준으로 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딱히 내가 키울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고 반려동물을 데려갔다가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이런 경우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이런 경우 당연히 처벌 가능하죠. 이게 동물보호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꼭 이혼 후에 이제 유기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거긴 합니다. 사실 법조인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생명이 아니라 어떤 동산, 물건으로 구분되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키우는 사람들에겐 반려동물이 그냥 가족이거든요. 때로는 반려동물을 자녀보다 더 가깝게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을 법적인 가족, 그러니까 아예 자녀로 인정을 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어요. 아직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거기까지 이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법원에서도 인지하고 어느 정도 더 변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서로 반려동물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좀 낮죠, 사실은. 서로 안 키우겠다고 하면 이게 좀 곤란해지거든요. 아이라면은 어떻게든 양육권을 한쪽으로 줄 수는 있는데 반려동물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서로 키우기 싫으면 이거 진짜 내다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땐 진짜 형사처벌 말고는 방법이 없긴 하죠. 오늘은 이혼하게 되면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만약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현장에서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네, 저는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